자, 저번 시간에 이 표본조사와 전수조사에 대해서 우리 개념에 대해서 배웠지, 그지? 전수조사가 불가능한 그런 그런 설문조사에서, 오케이? 표본, 그 전수 중에서의 표본, 모집단에서 표본을 추출해서 그 표본의 평균들을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전체 모집단에서의 평균을 예측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근데 하나의 표본만 딱 뽑아서 그 표본에서의 평균을 알아본다고 해서 그 표본의 평균이 전체 평균과 비슷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 그지? 그래서 그 표본의 평균들이 전체 평균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표본을 여러 개 뽑는다는 거예요. 같은 크기의 표본을 여러 개 뽑아서 그 각각의 표본들의 표본의 평균들이 있겠지, 그지? 첫 번째 표본의 평균, 두 번째 표본의 평균, 세 번째 표본의 평균. 그 표본 평균들의 다시 평균을 구해보면 그게 바로 표본 평균과 더 가까워질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니? 그래서 수학적으로 수많은 표본을 뽑았다고 가정했을 때 그 표본의 평균의 평균이 바로 모평균, 모집단에서의 전체 평균과 일치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일치한다 라고 했지, 그지? 그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의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값이라고 했습니다.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표본 평균들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각각 구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모평균까지도 추정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개념 이해되니? 자, 오늘은 그 모평균을 추정하는 방법, 이제 마지막입니다. 통계의 마지막, 확률 분포의 마지막 개념입니다. 자, 추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표본 조사의 목적은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수 없으니 그걸 조사하지 않고 그 일부인 표본을 조사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모집단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표본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와 같이 표본에서 얻은 정보를 가지고 모집단의 평균이나 표준 편차와 같은 이런 모집단의 특성들을 알아보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추정이라고 부릅니다. 추정. 개념 이해되니? 자, 그래서 이 모평균을 추정하기 위해서 어떤 모집단 n, 시그마 제곱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이 있을 때 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그 표본의 평균을 우리가 x바라고 하면 그 x바, 표본 하나의 평균을 가지고, 그지? 표본 평균, x바의 크기를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고. 잘 들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일치하는 거지 표본 평균 자체가 모평균과 일치하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했더니 표본 하나만 뽑아서 그 표본에서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3이 나왔어. 그럼 이 공장 전체의 평균은 3이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표본을 여러 개 뽑으면, 여러 개 뽑으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 모평균과 같아진다는 거지. 지금 우리가 추정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명동에 거주하는 20대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의 결과를 우리나라 전 국민의 전체 20대 결과랑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지? 대신에 그 한 표본에서 얻은 정보, 그 평균은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해 볼 수는 있다는 겁니다. 개념이 이해되니? 그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단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신뢰 구간. 그 모평균의 값을 표본 평균을 가지고 그 표본 평균의 값을 가지고 구한 범위 내에 모평균이 포함되어 있다. 이 표본의 조사 결과를 봤더니 전체 평균, 진짜 모평균은 얼마부터 얼마 사이에 들어있겠구나. 얘와 얘 사이의 값을 가지겠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니? 그 추정하는 구간을 우리가 신뢰 구간이라고 합니다. 이해되니? 그럼 그 신뢰 구간의 값에 따라, 신뢰 구간을 만드는 방법에 따라, 신뢰도에 따라 그 신뢰 구간이 달라진다. 말 그대로 신뢰할 수 있는 확률이 나서입니다. 그럼 신뢰도가 높을수록 신뢰 구간은 어떻게 될까? 커진다는 거. 자, 봐봐. 우리가 구하는 진짜 모평균 m이 3이라고 하자고. 3이라고. 그럼 3이라는 이 값이 들어있는 신뢰 구간을 얘기할 때,
누구야? 재훈이는 이 목표균 m이 5와 7 사이에 있을 거야 라고 얘기했어. 오케이? 나는 웃기고 있네. 야, 마이너스 100과 100 사이에 있을걸? 이라고 얘기했어. 누구의 신뢰도가 더 높을까요? 재훈이의 신뢰도가 높을까? 내가 높을까? 신뢰도. 내가 높습니다. 왜? 범위가 내가 주장한 범위가 넓을수록 그 안에 진짜 모평균, 우리가 진짜 구하고자 하는 값이 들어있을 확률이 커지잖아. 그잖아. 마이너스 5와 7 사이에, 마이너스 5와 7 사이에 3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확률과 마이너스 100과 100 사이에 3이라는 값이 들어있을 확률은 누가 더 높다? 얘가 더 높다고. 그잖아. 범위가 넓을수록 내가 원하는 값이 들어있을 확률은 높아집니다. 모평균을 모르는 상태에서. 이해되니? 신뢰도는 누가 더 높다? 얘가 더 높아. 이해되니? 근데 신뢰도가 높다고 해서 높으면 이렇게 접근 구간이 접근 구간이 아니라 신뢰 구간이 넓어지잖아, 그지? 이해되니? 그럼 얘는 이런 설문조사는 이런 추정은 결국 어떻게 모평균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그래서 신뢰도만 높다고 해서 무조건 더 정확한 조사가 되는 것은 아니야. 정확한 추정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이해되니? 신뢰도가 낮다고 해서 그렇다고 또 정확한 조사가 되는 것도 아니야. 적절한 값들을 그 특성에 따라 내가 모집단의 특성과 그리고 그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특성에 따라 적절한 값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그래서 신뢰도가 높을수록 어떻게? 신뢰 구간은 뭐한다? 커집니다. 신뢰 구간은 길어진다. 모평균에서 양쪽으로 커진다. 그럼 당연히 신뢰도는 높아지겠지. 그게 신뢰도 얘기입니다. 진짜 이 조사를 믿을 수 있는 신뢰도가 아니라. 이해되니? 그래서 적당한 값을 신뢰도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대표적인 신뢰도 값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모평균을 추정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뢰도가 바로 95%짜리 신뢰도가 99%짜리 신뢰도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자, 그래서 95%짜리 신뢰도. 자, 일단 신뢰 구간, 모평균을 어떤 하나의 표본에서 구한 표본 평균, 하나의 표본에서 구한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는 신뢰 구간은 모평균 m은 표본 평균을 x 바라고 쓴다고 그랬지? 저번 시간에 했지, 그지? x 모집단에서 x라는 확률 변수를 가지는 모집단에서 그 표본 n개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그 표본의 평균을 x 바라고 한다고 그랬어. x 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크거나 같고 x 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는 작거나 같다. 요게 신뢰 구간이다. 이해되니? 그럼 여기서 이 k 값에 따라서 그건 뭐다? x 바 우리가 뽑은 표본 하나의 표본의 평균, 표본 평균에서 이만큼을 뺀 거와 이만큼을 더한 거, 똑같은 값을 뺀 거와 더한 거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모평균이 존재할 거다. 실제 진짜 전체 평균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개념이라는 거죠. 개념 이해되니? 그럼 이 값을 계산할 때 n과 시그마는 n은 뭐다? n은 표본 평균. 한 표본의 평균. n은 표본 크기. 시그마는 뭐다? 모표준 편차입니다. 모표준 편차. 시그마가 모표준 편차라고. 전체 표준 편차입니다. 그래서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뭘 의미하는데? 이게 표본 표준 편차를 의미하는 거죠. 이게 시그마 바로 보십시오. 모평균은 표본 평균의 평균과 같고 모분산은 표본 평균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것과 같으니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뭐가 된다?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지, 그지? 이해되니? 이걸 가지고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 이해되니? 그럼 x 바라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어떻게? 어떤 값보다 큰 것보다는 작고 똑같이 여기서 뺀 것보다는 작다니까 x 바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겠지, 그지?
그럼 얘들이 그 사이의 값을 분명히 가질 것이다. 그럼 이 범위가 넓어질수록 신뢰도는 커진다. 맞네. 당연히 그 안에 우리가 원하는 모평균이 범위가 넓은 범위 안에 들어있을 확률이 더 커질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들이 그럼 그 신뢰도에 따라 이 구간이 달라져야 되는 거. 그 구간의 길이. 여기서 얘를 신뢰 구간이라고 부르고 신뢰 구간의 길이 또는 크기, 길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건 x바를 기준으로 좌우로 얼마나 뻗어나가는지, 즉 요 값이에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의 2배. 자, 신뢰 구간에 따라 우리가 신뢰 구간을 계산해 봤더니 마이너스 4부터 7까지 다 나왔다. 그럼 얘 신뢰 구간의 길이는 뭐다? 요거 거리. 최대와 최소의 거리 차이. 얼마? 11mm. 그다음에 얘들이 11. 그 말은 여기서 요 뺀 거를 위한 거니까 여기서 빼면 x반은 사라지고 요거의 2배. 요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그다음에 얘들이 그럼 이 신뢰 구간의 길이에서 요 k 값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바로 이 k 값이 신뢰도 상수라고 부릅니다. k 값. 신뢰도 상수. 신뢰도에 따라 이 k 값이 달라진다는 거지. 신뢰도 상수라고. 그래서 보통 신뢰도 상수는 두 가지를 많이 씁니다. 95%짜리 신뢰도와 99%짜리 신뢰도. 95%짜리 신뢰도의 신뢰도 상수는 1.96. 99%짜리 신뢰 구간의 신뢰도 상수는 2.58. 신뢰도가 커질수록 K가 커지고 그러면 구간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는 거죠. 그지? 이해되니? 이해되니? 그럼 신뢰도짜리가 신뢰도를 95%짜리와 99%짜리만 사용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자, 일단 여기서 또 중요한 개념은 그럼 왜 신뢰도가 95%짜리일 때 K값은 1.96이 되고 99%짜리일 때는 2.58이 되느냐? 정확하게 왜 이런 값을 가지느냐? 이게 바로 확률로 나오는 값이라. 신뢰도 95%짜리라는 소리는 이 모평균이 들어있을 확률을 구했을 때 그 확률이 얼마? 95%, 0.95가 나오게 하는 값은 어디서 어디까지 0.95냐면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 여기가 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96부터 1.96까지에 해당하는 확률값이 표준 정규 분포표를 가지고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온다? 딱 95%가 나온 거죠. 0.95가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신뢰도 상수값이 1.96이 됩니다. 계산 이해되니? 그러면 신뢰도가 99%일 때 신뢰도 상수가 2.58이 되는 이유는 뭐다?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에 해당하는 확률이 얼마? 0.99, 99%가 될 확률을 가지는 구간이 바로 마이너스 0.58부터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이기 때문에 신뢰도 상수가 2.58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되니? 신뢰도 상수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신뢰도 값에 따른 신뢰도 상수는 얼마든지 내가 원하는 신뢰도 값에 대한 신뢰도 상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니? 95%짜리는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야? 90%짜리를 알고 싶어. 90%를 난 계산하고 싶어. 그럼 90%짜리 신뢰도 상수를 계산해야 돼. 90%짜리 신뢰도 상수는 어떻게 계산한다? 마이너스 얼마부터? 마이너스 K부터 K까지에 해당하는 이 확률이 얼마가 되도록? 90%, 0.9가 되도록. 그럼 저하고 예측이잖아, 그지? 그럼 한쪽 0부터 K까지 확률이 얼마가 되도록? 0.45가 되게 하는 K값을 표에서 찾아주죠. 요거 이해되니? 자, 일반적으로 95% 신뢰도는 추정을 할 때 신뢰도는 95%, 99%를 가장 많이 쓰고 95%와 99%짜리 신뢰도에 대한 신뢰도 상수값은 외우셔야 됩니다. 1.96과 2.58이라고. 그럼 나머지 신뢰도에 대한 신뢰도 상수는 이런 개념으로 푼다는 거죠. 신뢰도 상수가 나오게 된 개념이 이거거든. 이 개념 이해되니? 신뢰도 상수, 신뢰도에 따른 신뢰도 상수의 개념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해돼? 이런 식으로 신뢰도 상수와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 그리고 표본의 크기 그리고 표본 평균을 가지면 뭘 예측할 수 있다? 모평균 전체 집단에 대한 평균의 값을 범위로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해되니?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추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도 크기가 n인 표본, 하나의 표본을 뽑아서도 그 표본의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이렇게 범위로 추정해낼 수 있습니다. 그럼 이해되니? 그럼 이해되니?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보도록 합시다. 뭐 따로 외워야 될 공식은 없고 요걸 외워야 돼. 신뢰 구간. 요식 자체가 신뢰 구간이야. 몇 프로짜리든 신뢰도에 따른 신뢰 구간이 이렇게 이런 범위로 나오기 때문에 이 신뢰 구간 공식 요 자체는 외워야 돼. 이 공식 자체는. 이해되니? 자, 6번 봅니다. 192페이지.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정규분포 어떤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하면 이번에 이 확률 변수 x 모집단에서의 확률 변수 x는 대상이 뭐다? 전구의 뭐가 된다? 문제 이거 제일 중요한 게 확률 변수라고 했잖아.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지? 엄청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문제 6번에서 모집단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하면 x가 어떤 대상이니? 무엇이 x니? 전구의 던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던지면 안 돼. 둘 중에 하나겠지가 아니야. 문제에 나와 있다니까. 네가 읽고 찾아야 돼. 뭐라고 나와 있니? 수명이 전시가. 큰일 났네. X가 개수인지 사람 명수인지 발 크기인지 몸무게인지를 찾으라는 거야. 그게 문제에 나와 있다니까. 도현아 뭐니?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전구의 수명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맨 첫째 줄 뭐이니 저희가? 맨 첫째 줄 읽었니? 거기에 나와 있어.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값은 무슨 값들이다? 전구의 수명이다. 이해되니? 이거 모르면 진짜 문제 니네 실전에서 손을 못 댄다니까? 뭐가 확률 변수인지를 알아야 풀 거 아니야. 문제에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값이 확률 변수 x의 값이 되는 거야.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값이. 어떤 정규 분포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규 분포를 따르는 값이 전구의 수명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x하고 두면 그 x 값은 뭐여야 된다? 전구의 수명이어야 될 거라는 거야. 이 공장에서 생산된 전구 n개를 이미 추출하여 수명을 조사했더니 평균이 1000시간, 평균 편차가 50시간이었다. 이 전구의 수명의 평균 m을 구하라. 자, 여기서 구하는 건 공장 전체, 우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구의 평균 수명 구하라는 겁니다. 이걸 구하기 위해서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구의 평균 수명을 조사해 볼 수는 없잖아. 평균 수명을 조사하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켜놔봐야 돼. 진짜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전구 공장에서. 이해되니? 그럼 생산되는 족족 다 계속 켜놔볼래? 언제 꺼지는지? 그럼 뭘 팔 거야, 그러면? 그잖아. 그래서 얘는 표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다. 이해되니? 표본을 몇 개 뽑았다고 그랬어? 100개. 100개의 표본을 뽑아서 그 100개를 다 켜놓는다고. 100개를 쭉 다 켜놓아보고 그 100개를 다 켜놨을 때 평균적으로 평균 수면 시간이 얼마인지를 구해낸다고. 그게 표본 평균이라고. 표본의 평균. 100개짜리 표본의 평균. 그 표본 평균이 뭘 따른다? 평균이 1000이고 표준 편차가 5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x가 1000,50의 제곱을 따르는 게 아니라 x바가 1000,50의 제곱을 따르는 거야. 그럼 이해되니? 이때 이 표본의 크기는 얼마다? 100개를 뽑았다. 100개의 평균과 표준 편차가 얘라는 소리야. 이해되니? 이 기호를 정확하게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x, 우리 처음 잡은 x는 공장 전체의 전구에 대한 전구의 수명을 나타내는 확률 변수고, 이 문제에서 얘기하는 평균이 1000이고 표준 편차가 50이라는 정규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는 100개짜리 표본을 뽑았을 때 그 표본의 평균이라는 거지.
표본 평균 x가 얘를 따른다는 x 바가 얘를 따른다는 거죠. 아이고 힘들어. 이해되니? 그랬을 때 이 정보의 평균 수명은 m. 여기서 말하는 스몰 m은 바로 뭐다? 모평균을 의미합니다. 모평균. 이해되니?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표본 평균을 가지고 모평균을 추정하래. 첫 번째 1번 신뢰도가 몇 프로짜리? 95%짜리. 95%의 신뢰도를 가진 신뢰 구간. 자 그러면 95%짜리면 이 신뢰도에 따라서 이 신뢰 구간에서 무엇이 달라지느냐? 신뢰도 상수가 달라진다고 그랬잖아. 그제? 95%짜리 신뢰도의 신뢰도 상수는 얼마니? 외워야 돼. 이거는 안 주어져. 95%짜리는 얼마? 1.96. 그럼 이거 가지고 신뢰 구간을 우리가 왜 보면 누구? m은 x바 마이너스 k 얼마야? k가 신뢰도 상수 1.96 곱하기 루트 n이 100개짜리 분의 시그마는 모표준 편차 맞니? 그럼 얘랑 같다 50이죠 50 그냥 이해되니? 얘보다는 그걸 같을 거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50보다는 작거나 같을 거야 95%짜리 신뢰 구간으로 95%짜리 신뢰도로 추정한 신뢰 구간 이렇게 된다 그냥 이해되니? 이해돼? 그럼 이때 이 x바는 뭐다? 표본의 평균이다. 표본 평균이 얼마라고? 1000이라고. 이게 1000이어야 된다. 여기 1000이다. 표본 평균에 뭐 들어가야 되는지 알겠니? 표본의 평균이 나와 있잖아 문제. 이 표본들이 뭘 따른다고? 1000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는 건 표본 평균이 뭐다? 표본들의 평균이 1000이라는 거죠. 이 표본의 평균. 그냥 이해되니? 이만 계산하면 돼요. 루트 100은 10, 5, 1.96 곱하기 5. 다음 얼마니? 1000 마이너스 1.96 곱하기 5. 보다는 그거 나왔고. 1000 플러스 1.96 곱하기 5. 보다는 잠깐. 이렇게 나온다. 계산만 해주면 되겠네요. 990.2 보다 커 나왔고 1009.8 보다 커. 990점 990.2보다는 커. 1009.8보다는 작아. 이게 신뢰도 95%짜리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된다는 거지. 우리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전구의 평균 수명 시간은 수명이 990.2시간보다는 크거 나왔고 1009.8시간 사이에 있을 거다. 그래서 뭐 납품 기준이 대기업에서 삼성에서 야 평균 수명이 10시간은 되게 만들어주세요 라고 했다. 10시간이다. 1000시간은 되게. 요사에 딱 1000이 들어있지 그지? 요렇게만 만들어서 자료 보고 자 납품하면 된다. 이해되니? 이런 방식이야. 이해되니 얘들아? 예. 자 2번도 봅시다. 2번은 몇 프로짜리로? 99%짜리. 자 신뢰도가 달라지면 뭐만 달라진다? 신뢰도 상수만 달라질 뿐이라는 거지. 똑같이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99%짜리 신뢰도 상수는 얼마다? 2.58. 그럼 예를 가져가면 똑같이 표본 100개짜리 우리가 뽑은 표본의 평균은 1000, 표준 편차는 50이라고 했습니다. 그지? 요거 용합니다. 요게 m, 요게 x 바, 요게 지금 대입만 하면 된다.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100분의 5, 50 보다는 더 1.96이 아니라 2.58. m이 1000 플러스 2.58 곱하기 루트 100분의 50 보다는 4. 계산하면 얘도 m의 범위가 나오는 거지. m의 범위는 987.1 7.1보다는 크거 나왔고 1012.9는 잠깐만 이해되니?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어떤 게 더 크니? 실내 구간의 길이는 얘가 크지? 범위가 훨씬 넓다고 얘보다 신뢰도가 높아질수록 범위는 넓어지겠지 당연히. 그래야 진짜 모평균이 이 범위에 들어있을 확률이 커지니까. 그럼 이해되니? 이런 방식으로
개념 이해되니? 이해되니? 내가 뭐 공식만 외우시면 실내도 추정하는 건 다 남아 있으니까. 문제는 이 공식에서 필요한 실내도 함수 K 그리고 N, 시그마, X바가 뭔지를 문제를 읽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또는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개념 이해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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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확률 분포에서는 이 추정도 마찬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뭐다? 확률 변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문제를 읽고 확률 변수가 무엇인지 어떤 대상인지 알아야 그 값들도 정확하게 구할 거 아니냐. 자, 다음 페이지 7번 봅니다.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무게는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분포를 따른다. 자,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x라고 하면 x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10의 제곱을 따른다고. n,10의 제곱. 맞니? 그럼 여기서 말하는 x는 이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이라는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를 x로 잡으면 이 x는 무슨 값이니? 문제에 나와 있잖아. 읽어봐. 공장 전체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뭐다? 무게. 이 x는 무게구나. 제품의 무게. 이런 제품 중에서 이런 제품의 무게의 평균 m을 신뢰도 95%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 사이일 때 이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4가 되게 하려면 표본은 최소 몇 개를 구해야 되느냐? 몇 개. 표본의 크기. 표본을 몇 개 뽑아야 표본을 몇 개를 뽑아서 추정한 신뢰 구간이 알파부터 베타까지이면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4보다 작거나 같겠느냐? 이해되니? 자, 얘일 때 얘는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100개짜리 n이 표본의 크기 표본을 뽑는데 표본의 크기를 n개짜리를 뽑았다. 몇 개짜리 뽑은지 모르니까 그제 n개짜리를 뽑은 그 표본의 평균 x바가 어딜 가르죠? x바가 있을 때 모평균 m은 어떻게 추정한다? x바 마이너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시그마는 10 나와요. 그다음 그걸 안 될 거고 x바 플러스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0. 지금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얘를 모평균을 추정하면 모평균이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신뢰도는 95%라는 거죠. 신뢰도는 95%짜리. 뭐 하는 거야 지금? 이걸 추정하면 어떻게 된다? 그럼 K가 얼마다? K가 알 수 있지? X바 마이너스 K 95%짜리의 신뢰도 상수는 얼마?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0보다는 크거나 같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0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이게 모평균의 추정, 즉 신뢰 구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알파부터 베타까지. 그 말은 요게 알파, 요게 베타라는 소리입니다. 개념 이해되니? 그 문제에서 조건은 뭐다?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뭐가 1.4보다 작거나 같게 하네. 베타 마이너스 알파. 그럼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바로 뭐가 된다? 여기서 뺀 거. 지금 이 문제에서 x바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n개짜리 표본의 평균이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다고. 이해되니? 그게 m도 아니야. m은 전체 모평균이고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은 이 100개를 뽑아서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n개를 뽑아서 우리가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얼마고 평균 편차가 얼마다. 이 말이 없지 지금 이 문제. 이해되니? 그럼 표본 평균도 알 수가 없어. 이 x바도 이 문제에서는 알 수가 없다고.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베타와 알파를 구한 다음에 베타에서 알파 빼보자. 여기서 빼면 되는 거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10의 2배가 되겠지. 이해되니? 이게 바로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됩니다. 신뢰 구간의 길이. 이게 신뢰 구간의 길이가 1.4보다 뭐게 하라고? 작거나 같게. 요게 작거나 같다. 요 부등식 풀어주면 n의 범위를 구할 수 있겠지. 개념 이해되니?
정리하면 루트 n이 정리해서 넘기면 28보다 크거나 같다. 나온다. 그럼 결국 n은 옆에 제곱하면 얼마? 28의 제곱이 784. 784보다는 크거나 같다. n이 바로 뭐다? 표본의 크기잖아. 모평균이 실내 구간의 길이가 이런 식으로 1.4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려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 몇 개를 뽑아서 조사해야 된다. 최소 784개는 뽑아서 조사해 봐야 된다는 거지. 이해되니? 표본의 크기도 구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계속 이해되니? 자, 수학 가야 되지. 자, 하고 나머지 것들도 녹화해서 올려줄게. 녹화하고 있습니다. 자, 수학 열심히 가시고. 자, 나머지 친구들 앞에 봅니다. 8번도 봅시다. 표준편차가 4인 정유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측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 x바의 차이가 0.1 이하가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을 구하라. 똑같은 게지. 자, 문제를 잘 했습니다. 이제 이건 국어예요, 국어. 표준편차가 0.4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의 평균을 신뢰도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 m을 추정할 때 95%로 추정할 때 모평균과 표본평균 x바의 차이가 얼마? 0.1 이하가 되도록 합니다. 즉 모평균 n과 표본평균 x바의 차는 절대값. 맞네. 모평균이 클지 표본평균이 클지를 모르는 거니까 이 차이가 0.01 이하가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신뢰도는 몇 프로? 95%로 추정했습니다. 그럼 이때 n-x바의 범위를 구해보면 되겠지, 그지? 맞니? n-x바의 절대값이 되면 n-x바의 범위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0.01보다는 크거나 같고 0.01보다는 작거나 같게. 이 절대값 들리는 부등식은 한 번에 풀 수 있는 거지. 얘란 소리다. 이렇게 되게 만들라는 거지. 맞니? 저건 얘는 범위는 m의 범위를 먼저 추정해보죠. 95%짜리를 추정하니까 신뢰도 상수는 얼마다? 1.95%. 1.9. 맞네. 표본의 크기는 알 수가 없죠. 문제 없잖아, 그지? 그리고 표본 평균도 없습니다. 표본 평균 x바가 얼마인지도 모른다고. 이해돼? 얘를 가지고 이제 일단 신뢰도 95%짜리 신뢰도를 가지는 모평균을 추정해보면 n이 어떻게 된다? x바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는 나와있어. 보다는 그건 안 되고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보다는 작거나 같다. m의 범위가 이렇게 나온다. 우리는 뭐의 범위가? m의 범위가 아니라 n-x바의 범위가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지. 그럼 양변에 x바를 빼면 되겠네. 그치? 부등식의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도 부등호 반응은 변하지 않거든. 그럼 어떻게 된다? n-x바는 여기서 x바 빼버리면 마이너스 1.96 여기 날아간다. 곱하기 루트 n분의 4 보다는 크거나 같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4 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해되니? 이렇게 범위가 나오고 이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마이너스 0.01부터 0.01까지 나옵니다. 이해되니? 그럼 결국 이 양쪽값이 같고 얘도 부분 같고 절대값이 다르니 결국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루트 n분의 4 얘가 얼마가 되게 하나? 0.01이 되기만 하면 돼. 얘는 이해되니? 이해돼? 이 풀면 N값 나오게. 문제에서 말하는 게 이렇게 되도록 하는 표본의 크기의 최소값. 표본의 크기를 뭘로 잡았다? N이잖아, 표본의 크기. 그치? 표본의 크기 N의 최소값을 봐. 얘도 이제 부등공식만 풀어주면, 요것만 풀어주면 되겠지. 얘는 이해되니? 자, 봐봐. 문제에서 이 값이 0.01 이하가 되게 하라서 우리가 계산하면 이렇게 되고. 그 말은 이 n-x의 범위가 정확하게 마이너스 0.01부터 0.01까지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얘 이하가 되니까 얘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맞네. 이 값이
그럼 이 값, 요 값이, 요 우리가 계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값이 0.01보다는 작으면 된다고. 이해되니? 그러면 어떻게 돼? 이 값은 0.01보다 얘도 0.01보다 작거나 같기만 하면 되겠지. 그래야 이 값이 0.01보다 작고 마이너스 0.01보다 크다. 의 범위 안에 다 들어있을 거야. 이 부등식만 풀어주면 n의 범위가 되는 거지. 그러면 루트 n이 78.4보다 더 나온다. 78.4. 우리가 구하는 n은 양변 제곱. 78.4를 제곱하면 6146.56. 16.5. 아, 표본의 크기는 최소 6146.56보다는 커야 되니까 몇 개? 개수는 자연수 6147개. 7개는 조사를 해야 조인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 개념 이해되니? 이런 방식으로. 결국 신뢰도가 주어지고 또는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지고 그 조건에 맞는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뢰 구간을 구해낼 수 있어야 돼요. 신뢰 구간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시면 됩니다. 개념 이해되니? 이런 방식으로 모평균, 모집단의 평균을 표본, 하나의 표본, 어떤 일정한 크기를 가지는 하나의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그 표본에서 구한 표본 평균과 분산, 표본의 크기, 그리고 신뢰도를 가지고 이렇게 모평균을 값이 들어있을 구간을 추정할 수 있다. 신뢰 구간을 추정합니다. 개념 이해되니? 자, 우리 하나 더 풀어봅시다. 진짜 문제를 한번 풀어봐야 니네가 다음 시간까지 숙제를 해오겠죠. 247번 들어봅시다. 247번 194페이지에 247번